자, 그런데 이제 전국 주도권을 주기 위한 이제 삿바 싸움도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국민의힘이 여당도 아니다.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는 일단 밟지 않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고 한 권한대행도 화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민주당이 여당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않다. 당이 수습되는 대로 고위 당정, 실무 당정 협의를 재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또 한 권한대행도 협력키로 했습니다. 자, 이 양당이 이제 서로 우리와 협력해야 된다고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하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무척 바빠졌습니다. 양당을 이제 또 따로 각자 상대를 해야 될 처지에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뭐 약간 지금 딜레마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내각이 뭐랄까요, 정당성이랄까 이런 거를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뤘습니다. 예. 어쨌든 의결권은 없었다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그걸 막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 방조죄다. 뭐 결국에는 이제 형사 입건까지 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이라는 게 지극히 제한적. 원래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전제로 한 적극적 권한 행사는 안 하는 게 맞고 역대 권한대행들도 그래 왔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위축된 형태로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한 건 어쨌든 대통령이 사실상 거리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국가 권력의 큰 공백 그리고 국정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국회 제1당으로서 그에 대해서 뭔가 이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 생각에서 나온 제안인 것 같아요. 이게 여당 행세, 뭐 대통령 노릇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역풍이 분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제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성 있는 권력은 결국 국회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당을 선출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개개인을 선출하고 여당이라는 건 대통령의 권력을 존재로 여당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중단된 상태에서 여당은 사실상 없는 거죠. 고위당정, 뭐 실무당정 이런 거 해봐야 의미가 없고 작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 국정 공백을 메워야 되고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도 공직생활을 길게 했기 때문에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 협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쟁점으로 바로 대두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부권 행사. 이게 이제 양곡법 등등 해서 6개 법안이 올라가 있는 거. 뭐 여당에서는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마 어려울 거다. 저는 물론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 시절에 2건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아마 탄핵 이전에 판단이 끝난 사안일 거예요. 본인의 판단이 아닐 거고. 근데 지금 이거를 갖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거는 이제 권한 행사 범위를 넘는다. 이 논란에 바로 부딪혀서 다시 탄핵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뭐 명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헌재 재판관 결혼 보충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작은 게 국회 추천 몫이고 이제 대통령 임명은 형식 절차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하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거부권 행사가 또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 예. 이건 당연히 또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라고 하겠지만 그걸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은 그건 바로 이제 또 내란 동조 논란이 나올 거여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리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행히 이번이 경험이 많은 게 그리고 신중한 편인 게 다행이긴 한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권한대행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충분히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를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나라가 지금 혼란의 상황 속에 있는 거고 그냥 지난번에 의료 문제 있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 하자고 했었잖아요. 보면 항상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먼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하는 관성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냥 거기 쑥쑥 올바른 얘기를 하면 쑥쑥 동조를 하는 문화가 좀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굳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어쩌면 협의체보다도 사실은 공식적인 기관은 국회에 각 상임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임위 의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부에서는 장관 또는 장관 직무대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임위 각각의 상임위 차원의 현안들을 얼마만큼 장관과 상임위 의장, 상임위 소속의 의원들과 잘 협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공식적인 권한들인 것 같고 뭐 여러 군데에 걸쳐 있는 이제 아주 중요한 뭐 현안 같은 경우는 뭐 원내대표들하고 뭐 이렇게 권한 대행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 의사결정이 될 수 있을까 싶긴 해요 보면. 그러니까 굳이 뭐 거기를 뭐 안 들어간다 그것도 이상하긴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쳤을 때는 어차피 상임위 위원장 그다음에 각부 장관 또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양당의 원내대표 그다음에 권한대행 이렇게 협의를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의료계획 문제도 지금 뭔가 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도 어찌될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박원석 의원이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뭐 이런 거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일단은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글쎄 그럴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뭐 가능성은 다 열려 있겠죠. 지금 당장 한덕수 총리한테 뭐 탄핵을 멈춰두는 것 자체는 뭐 한덕수 총리가 뭐 관련된 혐의가 없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미 고발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아니고 별개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권한대행 체제인 것이고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혼란해진 국정을 좀 운영해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은 탄핵을 멈춰야겠다라는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권한대행에 대해서 특히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갈리기는 하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 그쳐야 된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또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법률안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특검 법안이고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 법안입니다. 이것을 사실 대통령 스스로 권한을 행사해서 거부하는 것 자체도 이게 헌법상 거부권의 재량 내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행사해도 본인에 대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도 사실상 헌법상 이게 말이 되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권한대행이 거부한다? 사실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없을 것 같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국보이다라고 이렇게 되게 비판했거든요. 허준석 대변인 어떻게 봐요? 이런 시각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안에? 국정안정협의체가 네. 없어도 네. 국정이 안정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의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국정을 방해하고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는 것만이 취임 첫날부터의 유일한 목표였던 민주당이 그 행위를 이제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그냥 정상적으로만 행동했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우리 국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되게 잘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의 반성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지금부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대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겠죠. 그렇게 탄핵 폭주하고 입법 폭주하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들 다 가로막고 그렇게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국정 안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정 안정과 민생에 정말 진심이 있다면요. 민주당은 지금 멈춰있는 국회에서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법 개정안, 간첩법 개정안 이런 것들 정말 시급한 민생 안보 현안들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안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TV 한 컷 받으려고 한덕수 총리 내란 동조자라고 하더니 같이 약수하고 손잡고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그거 보이려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국정안정협의체입니까? 네. 자, 국정안정협의체 또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다. 이런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서 관련된 댓글이 있습니다.
국정 안정이 최우선 아니냐. 여야 주도권 다툼 좀 그만해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어지러운 내부 상황 타개하는데 강력한 행정력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안이다. 이런 의견 주신 반면에 김웅전 의원은 총리 탄핵 안겠다고 선심 쓰듯 하냐 꼬집던데 헌재 빨리 결론 내달라고 하는 모습에서는 실소가 나오더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운석 의원님, 네. 국정안정협의체가 됐건 뭐 국민의힘이 고위당정, 실무당정을 하던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일단은 어제 그 총리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예. 그래요. 그 사실은 우리 안보 또 대외 신인도를 포함한 경제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민생 이게 제일 사실은 위태롭고 걱정되는 대목이잖아요. 그걸 이제 빠르게 안정시키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다행이라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점은 그 한덕수 총리가 공직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예. 그리고 국정의 거의 모든 면을 국무조정실장도 역임하고 했기 때문에 아는 분일 겁니다. 다만 저분이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통한 어떤 리더십 이런 거를 발휘할 수는 없어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저분이 오랫동안 공직생활하고 다양한 국정 경험을 한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와 협의해서 문제를 차분히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통한 그런 의사결정 이런 거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이제 한계고 아까 이제 현상유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밖에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헌정체제 위기가 어떤 특정 정당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위기인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10년 이내에 지금 대통령이 2번 탄핵됐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시스템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다 풀어내려면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 그 날선 이제 정쟁을 거듭해 왔는데 지금은 좀 거두고 어쨌든 헌법재판소로 갔기 때문에 탄핵은 거기 맡겨놓고 여야는 지금 이 권한대행 체제와 머리를 맞대고 지금 해결해야 될 민생의 현안 또 이제 안정시켜야 될 그런 국정의 현안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경재 의원님, 네. 우리 댓글에 보니까 이제 민주당도 이제는 윤통이 자리에서 내려왔으니까 윤통 핑계 못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 협의체 제안을 한 것도 네, 본인들이 이제 의회 다수석을 갖고 있고 해서 뭔가 책임감이 커진 거에 대한 어떤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책임감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느냐를 봤을 때 그건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불안스러운 대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하겠다고 말 꺼냈다가 최근에 국민 여론이 좀 덜 좋은 것 같으니까 발을 쓱 빼잖아요, 보면.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이 비상계엄 사태를 만들기 전에 사실은 거의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탄핵 남발, 예산 삭감의 어떤 남발, 횡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 김경진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두고 있는 평가는 이분들은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던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생생히 봤다. 그리고 이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덕수 총리 탄핵 여부 얘기 나온 것까지도 우리가 보고 있었다. 네. 근데 그 경험은 경험이고 지금부터 당신네들이 하는 걸 한번 지켜보겠다. 네. 그건 또 우리의 입장이죠. 네. 자, 한덕수 대행에 관해서는 엇갈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한덕수 내란 가담자가 권한대행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한덕수 사일은 수세적 방어만 할 듯 절대 앞장서 나아갈 일이 없는 인물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